사회나 가정의 어려움을 육아휴직이 이어지지 않고 퇴직을 권유하고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그게 충분한 근거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그 자체로 여성에게 주는 불이익이나 워낙 이렇게 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복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말고 임신을 했다고 해도 낙태를 해서 아이를 지워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회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여성의 그런 그런 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에 2억, 2013년에 3억을 넘었어요. 대한민국의 복지가 1인당 1억씩 넘게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 자체도 문제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2억이 들다가 10년 만에 3억이 됐습니다. 근데 과연 대한민국의 복지가 예전에 만약에 1억을 줬다면 그 아이에게 2억을 투자할까요? 그러면은 지금 찬성 측에서는 가난한 집에서는 아이를 키울 권리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거지. 그 사람이 낙태를 안 하면은 그 사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낙태를 할 권리를 준다는 거지. 저희가 무조건 가난하니까 낙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낙태를 할 권리를 주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가난한 집에서 신생아가 있는데 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면 그 아이를 내버려두고 죽이는 것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러한 아이를 키울 어떤 복지적인 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가정에게서 그 아이를 키울 어떤 책임을 강요하는 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낙태 허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국가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낙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그 아이와 부모에 위축되는 불행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었을 때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정부 입장에서 낙태를 허용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는 사실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이제 사회적인 담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하신 것처럼 그거는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이를 낳았을 때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당장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하지만 그 해결책을 낙태를 허용한다라는 걸로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고 또 일종의 이제 거기에 대한 담론을 그러니까 논의에 대한 초점을 흐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낙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뭐 그러니까 낙태에 있어서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이 사실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저는 오히려 그 점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이제 원치 않으면 안 낳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빠져버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면피성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낙태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아이에게 더 많은 그 복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금 보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아이에게 복지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담론이 이루어져야 될 분야가 그러니까 낙태 허용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원치 않는 임신을 그러니까 그런 임신을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라든가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눠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충분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은 3억 1천만 원이라는 수치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억 1천만 원, 애 키우는데 3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을 무조건 부모는 지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심지어 평균입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평균 3억 1천만 원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저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생명권이 그러면 자기 결정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강간, 중강간을 통한 아기는 낙태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생명권이 그럼 없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강간에 의해서 아이를 가진 경우에는 산모에게 정말 심각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산모의 생명권이나 그런 행복추구권에도 확실히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지금 찬성 측에서 합법화하자고 하신 사회경제적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낙태를 허용했을 때 낙태 자체를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낙태가
그 태아를 이렇게 펼 수 있는 태아라면 죽여도 사실은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저희도 낙태가 옳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자기 결정권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정권을 보장해 줄 만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낙태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낙태가 증가할 거에 대한 뭐 그러니까 낙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런 수치적인 결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통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낙태를 허용해서 낙태율이 올라간다. 낙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율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추측입니다. 저희의 논문에 의하면은 실제로 일정 기간 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인 유엔 개발 계획 1999년 조사입니다. 일정 기간 내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인 독일에서는 낙태율이 7.6%이고 오히려 완화된 요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인 핀란드에서는 낙태율이 9.9%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낙태율이라는 것이 반드시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따라간다는 게 별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낙태를 허용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 낙태율이 낮아진 게 낙태를 허용하고가 무관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통계 사례에 의하면은 낙태법을 개정한 직후에 낙태율들이 국가에서는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사회적 논의라든가 이런 담론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미국의 경우에도 90년대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낙태 합법화 이후에는 이렇게 여성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강력해서 사실은 그때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한 7대3 정도로밖에 이렇게 생명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2013년도에는 사실상 거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5대5를 균형이 잡힐 만큼, 그러니까 각자 이제 서로 그러니까 좀 충돌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선이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러면서 낙태율이 이제 폭증했던 낙태율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그 낙태 합법화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통계 사례에서도 그렇게 폭증했었고 이런 걸 봤을 때 낙태 합법화 이후에 낙태 합법화가 낙태율하고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또 원래 그러면 낙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원래 약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낙태를 허용해주기 위해서 8주 이내로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상적인 사람들만 만약에 낙태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낙태를 필요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한다면 참 좋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악용해서 약간 윤리적인 것을 저버린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법적으로 걸러낼 수 없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너무 길어서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먼저 미국 얘기를 좀 하면, 미국이 처음에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율이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낙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국가의 교육과 캠페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런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국가가 그걸 제한한다고 낙태율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였죠? 첫째로 이제 그 윤리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필요성이 아닌 그냥 윤리적인 저버린 그런 사적인 낙태를 막을 방법이 제도적으로 그 말하신 개정안에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사람은 모두가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도덕의식이 다들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된다는 사람, 그거는 법을 알기 전부터 이미 모두가 알고 있죠. 누구를 해치고 누구를 죽이면 안 된다, 그건 옳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낙태를 하지 마라, 낙태는 좋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너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낙태가 안 좋은 것인지도 알고 하면 안 되는 것인지도 알지만 피임의 실수가 아니라 피임의 실패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무조건 범죄인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그러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차성식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나라에서도 이미 1980년대 가족계획 정책으로 국가에서 이미 낙태법이 그때도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피임을 장려하고 낙태를 무료로 해줬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미 남아선호 사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저희 나라에서도 과거에 여자아이가 있으면 낙태를 시키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예시로만 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찬성 측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할 것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띤